오늘도 열심히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토마토입니다만 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은데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크게 가라앉으면서 28,24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중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깨졌습니다. 일봉 마감 전까지 그래도 좀 올라가 줄 수 있으면 희망이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 저는 이번 상승 때 비트가 최소 32,000달러까지는 갈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해당 분석들 만나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떠들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노동시장, 미국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화려하게 이빨을 털었었으나 미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함과 동시에 직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도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으로 예상보다 5천 건 더 증가했었다라고 하고요. 기존에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186만 5천 명, 직전주 수정치 대비 6만 1,000명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황당한 것은 미국 기업이나 회사들 중에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구인 광고를 내는 곳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인 광고를 내면 낼수록 회사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즉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인 광고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인력 채용 공고를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미국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전했을 뿐이지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로 파장이 퍼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안정화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죠. 자, 한편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밝혔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이의 연금 관련된 개정법 때문에 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파리에 있는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로 돌진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유튜브가 제재를 먹일까봐 이건 뭐 무서워가지고 공유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코인베이스의 CEO 참을 만큼 참았다. SEC를 상대로 칼을 뽑았습니다. SEC와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승리 가능성에 있어서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업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장기전이 될지라도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의 나쁜 대머리 대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착한 대머리 간의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던 코인베이스, 미국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버뮤다 쪽에 파생상품 거래소를 개설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브라질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내에서 불법 파생상품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의 CEO인 CZ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유럽 쪽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가 통과가 되는데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다. 거래소들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다가 이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기준만 주면은 우리가 그에 맞춰서 이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이낸스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금 일단은 바이낸스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바이낸스가 망가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홍콩 암호화폐 ETF 같은 경우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거래량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ETF 일평균 거래량은 119만 달러에 불과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거래량을 늘려나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홍콩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면 ETF나 관련된 회사 등 간접 투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바로 그냥 현물로 몰빵 가지야. 이어서 비트코인으로 무역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해외의 무역 파트너들,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나라들이 비트 및 암호화폐로 거래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석유 등 자원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활용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익명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9년 넘게 자고 있었던 비트코인 6071개가 움직였습니다. 평단이 554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부디 팔지는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롱 포지션이 청산된 이후에 29,000달러대조차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S&P 500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유지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주요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얘가 좀 힘을 내가지고 뚫고 올라가야 비트코인도 기운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힘듭니다. 쉽지 않은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형 채널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7,825달러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햄자라는 분석가는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불리시 다이버전스고 보고 그때는 포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만 분석가는 일봉 마감을 반드시 28,413달러 위에서 해줘야 된다. 지금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력이 와가지고 좀 들어 올려주게 된다면은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은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토시 블리퍼 분석가 하락을 보고 있죠. 26,500달러나 25,200달러까지 오게 될 것이다. 결국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3만 달러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고요.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성 떡락충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떡락 19,040달러 CME 갭이 있는 그 자리까지 비트코인이 흐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락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27,700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청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반등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무로 분석가는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이런 식으로다가 단기적으로다가 롱 포지션을 한번 잡아봤다라고 하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잘 맞춰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대로 이번에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 여기 있는 추세까지 와가지고 29,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면은 지속적인 펌핑, 28,45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은 추가적인 하락, 26,565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일봉이 마감되면은 추가적인 하락,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을 외치고 있는 케일리오 분석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27,000달러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90일 내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고 떠들었었는데 야, 근데 오늘 봐라. 지금 가격 28,500달러인데 인간들이 또 죽걸듯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이번 상승의 고점은 찍혔으며 새로운 저점을 찾아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 의견은 이렇다. 아직까지도 똑같은데 우리는 4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정 후에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이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꾸준하고 한결같은 케일리오 분석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과연 다시 한번 이 추세를 터치한 후에 상승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달러가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죠. 달러가 완전히 녹아버리게 된다면은 이 위험 자산들 다시 한번 힘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한번 가져보면서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 1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최근 4개월 내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스테이킹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죠. 일단 1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알비트럼입니다. 알비트럼 같은 경우 유명 고래 앤드류 강 같은 경우 228만 개를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앤드류 강 씨가 던진 228만 개를 그대로 주워 담은 사람이 있었으니 특정 고래 277만 개를 주웠습니다. 고점에서 팔았었던 고래가 다시 주웠다. 앤드류 강 씨가 던진 것 이상으로 주웠는데 아비트럼 반등 한번 줄 수 있을 것인지. 이어서 알비트럼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옵티미즘 같은 경우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고점을 마찬가지로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디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우주선 오늘 폭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사 실패. 해당 소식과 함께 도지코인도 함께 폭발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한마디로 개폭발했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스페이스 X 때문에 도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어서는 코인리스가 전해주는 국내 소식들. 대한민국의 대홍기획이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FT 프로젝트의 기술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가 하면은 바이낸스 랩스 같은 경우는 국내 게임 개발사인 곰불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영이를 기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도형이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권도영이가 들고 있었던 여권이 진짜다라고 했었는데 가짜라는데요. 권도영이는 여권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자, 한국 뭐합니까? 빨리 누구 한 명 보내가지고 비트코인 다 회수해 와야죠. 아니면 권도영과 비트코인까지 미국으로 딸려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 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골칫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랬었던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 관련된 조사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조사권이 아니라 다 조져버리는 조저권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가운데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었던 납치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감금 및 금품을 빼앗으려 한 범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리딩방 문제입니다. 리딩방. 유료방에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꼬시자 피해자 A씨 등등이 걸려들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무려 50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자, 뭘 어떻게 했길래 50억 원을 날려먹은 것인가? 그리고 50억 원이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입니까? 유료 리딩방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보다는 사기꾼들이 더 많고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돈을 빌려도 본인이 빌려가지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남의 돈 갖다가 투자하는 고수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광조댓 부탁을 꼭 드립니다. 부디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이 많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